것을 방조하고 저는 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상황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그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민주당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지금 주목받는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 아니에요. 탈당 이런 게 좀 많았던 분인데 지금 민주당에 복귀하는 문제가 이슈로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등장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요, 민주당 내에 친명이라고 꼽히시는 정치인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현주 전 의원, 사실은 이현주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맹비난했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거든요. 탈당을 하고 그 이후에. 근데 여기는 약간 뭔가 반기는 분위기.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측근이잖아요. 비서실장을 했으니까요. 근데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뭔가 불편함과 거부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반응이 다른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먼저 이현주 전 의원 얘기 좀 해볼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앞서서도 영상에 나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그동안 했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2019년 5월에 어떤 글이에요. 문재인과 청와대 등은 당시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어째서 행정 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나? 지금 개명해서 최소원 씨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실 문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비난도 없는 겁니다. 맹비난이죠. 이런 상황인데 다음에서는요. 목소리가 좀 갈려요. 한 분은 약간 친명계라고 꼽히시는 대표적인 분이고요. 다른 분은 약간 비명 또는 친명은 아니라고 이제 약간 간주되시는 분이거든요. 목소리가 사뭇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이전정 의원도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발전하고 진화한 과정을 겪었고 또 본인의 정치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고 혁신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민주당도 특정인에 대해서 배제나 배타가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는 보수의 잔다르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야멸찬 이야기를 또 무슨 태극기 부대에 준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 정부를 향해서 쏟아냈죠. 윤석열만 반대하면 모두가 우리 편인 겁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 아직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현주 전 의원은 계속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입장을 얼마 전에 비췄는데 박성준 의원님.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귀하라 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했다고 알려졌는데 왜 제안을 한 겁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닐까요? 이제 이번 2023년 4월에 이제 총선에 즈음해서 과연 그러면 그 관역 화살을 쐈을 때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결국은 지금까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에 가장 전사로서 싸울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국민의 어떤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현주 전 의원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혹하게 얘기했던 과정도 있겠지만 지금 2022년 대선 끝나고 2023년, 24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현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관역을 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는 그런 당사자의 인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총선의 어떤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때 이현주 전 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저는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다고 봐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예. 과거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또 현재의 문제를 보면서 미래로 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성찰과 또 반성이 있는 반면에 미래에 대한 어떤 혁신의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의 윤석열 심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로서 싸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 복당을 만약에 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이현주 전 의원의 그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박찬호 교수님, 그런데 지금 친문 의원들은 부글부글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인데 지금 이런 반응인데 이거요 지금 사실 공천 문제 등등등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상황인데 이거 친명 친문 이런 갈등의 지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예. 지금 이제 공천 국면이에요. 예. 그럼 민주당이 공천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잘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재 영입위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들 보면 괜찮은 인사들이 좀 많아요. 예. 그런데 언론에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 보고 당으로 오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여기 그럼 뉴스에 가려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인재 영입 차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뭐 인재 영입이 됐든 뭐가 됐든 언론에 부각시켜야 될 부분들은 예. 민주당이 인적 쇄신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 발굴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가 더 부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인재 영입에 대한 기사나 주목도는 확 떨어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논란을 일으키는 이현주 전 의원 영입 문제가 지금 이걸 자리를 차지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의 영입은 뭐 저는 시기상 예. 예를 들어 영입 인사들이 더 먼저 눈에 띄고 이것이 주목을 받아서 아 민주당도 저렇게 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이 중도 확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된 이후에 여러 인사들을 영입할 때 n분의 1로 언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인재 영입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 오히려 과거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현주 전 의원.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은요 영입 안 하더라도 알아서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알아서 싸우고 있는 사람 굳이 먼저 서둘러서 데려올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타이밍의 실수고 전략의 실수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당 내에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태극기 부대처럼 비판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지금 아무런 자성과 비판 없이 영입한다는 논란만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부각해야 될 거는 이현주 같은 논란 있는 인사의 영입이 아니다. 오히려 신선하고 새로운 인재 영입 인사들을 더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집중해야 되고 언론에 부각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사실은 이현주 전 의원은 일단 탈당 전력 이런 것도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또 이게 논란이 되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의 소속 아니었습니까? 예. 이현주 의원은 이제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가 침을 뱉는 정치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한테 복당을 러브콜을 보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막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민주당에서도 뭔가 이게 새로운 세계에서 그러니까 탈당을 했던 국민의힘 쪽에도 뭔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아 우리도 좀 외연 확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순수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순혈주의에서 벗어나는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통합의 정치, 뭐 용서의 정치 이런 거를 또 표명하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주도권을 친명계가 잡겠다라는 어떤 포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문 쪽에 대해서 이제 공천에서 많이 쳐내겠다. 이걸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 보내는 거고 결국 이현주 의원이라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독선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얘기했던 의원인데 이런 사람을 끌어들인다라는 거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있던 사람들 나가라.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런 거와 연장선상일까요? 앞서서 화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임종수 전 실장 나온 화면이요. 그 화면 좀 다시 보면은요.
약간 이 내용이 지금 친명 정치인들의 반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바라보는. 다음은요.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쳤냐.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 친문 친명을 가르지 말자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김지호 께서도 이게 친명 친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갑자기 친문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홍석준 의원님, 지금 이 경쟁 정당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종석 전 실장을 놓고 지금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일단 뭐 추미애 전 장관 등등해서 왜 출마하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데 말고 다른 데 어려운 데 가서 좀 하세요라고 불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봤지만 반면에 이현주 전 의원에서는 괜찮죠. 뭐 과거는 과거고 지금 도움되는데 약간 이런 반응인데 갈려요, 반응이.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 4.10 총선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총선 승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고하게 정말 그 본인 위주의 친명 직할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명에 가장 그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세력이 이제 친문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친명을 대표하는 그룹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대표되는 사람이 뭐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또 아직까지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하게 친문의 중심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이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좀 출마를 막기 위해서 그 지역구를 이제 전략 선거구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경선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마련한 거죠. 반대로 그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반윤석열로만 한다면 이미 나간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라든지 이낙연 대표는 그러면 반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천의 원칙은 반윤석열보다는 결국은 친명 체제 수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공천의 어떤 방향 그리고 실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박성준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반윤이 아니고 친명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만들고 싶겠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결국 민주당이 이제 통합된 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또 보다 좋은 인물들을 공천해서 선거 승리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요.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정책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얘기하는 어떤 시스템 공천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친명이다, 친문이다 그런 것은 저는 이미 벗어난 구도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홍석주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은 거겠죠. 아니 혹시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사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곳이 전략 공천 전략 지역이죠. 전략 지역이었는데 만약에 경선 없이 컷오프 대상이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전략 지역은 이제 전략 공간위가 있어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이제 전략공간위원회가 있는데 이 전략공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은 이런 싸움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어떤 선거구고 여기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략선거구라고 하는 것이 꼭 단수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전략공천 단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경선도 붙일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략공관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내 분위기가 두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언론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도 많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